오늘은 최근 포레스터의 간행물인 CIO 다이브에서 발표한 IT 미래에 대한 5가지 예측을 소개해드리고 케이토 세시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레스터는 2022년에 기업의 IT 예산이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IT 리더들이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술 발전의 목표에 대한 중요한 중심 이동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기술 발전은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오늘날의 기술 발전은 복잡한 IT 인프라를 해소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IT 기능의 더 적극적인 변화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는 기업의 비즈니스 영속성에 도움이 되었고 향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VPN이나 VDI 인프라의 확장에만 집중한 부서도 있고 새로운 VDI 서비스를 급하게 도입했으나 기술 습득의 어려움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IT 부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러한 기회에 혁신을 가지기 위해서 세시를 검토하고 도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SSE 벤더와 SDN 벤더의 합정 연행만으로 세시 벤더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세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존의 인프라보다도 더 복잡한 이슈와 더 많은 운영 부담을 가지게 된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세시 도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혼란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업의 IT 부서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IT 부서는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발전에 더 많은 기대와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포레스터는 2022년 글로벌 경제 성장과 산업의 회복이 낮은 수준에 머물겠지만 기술 예산은 2021년에 대비해서 6% 증가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술 리더십을 위한 예산 증가는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포레스터가 정리한 5가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 분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중심의 변화입니다. 사무실에 집중된 IT의 역할이 사라지고 기업은 직원에서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와의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사람을 염두에 둔 투자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포레스터는 상위 실적 기업의 기술 담당 임원 중 10%가 인간 중심 기술 이니시에이티브에 그들의 경쟁사보다 3배가 많은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포레스터는 점점 더 많은 리더가 고객의 경험과 직원의 경험을 주요 투자 추진 요인으로 이용할 것이며 경영진의 10%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레스트의 이러한 전망은 네트워크와 보안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기술 리더십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의 증가를 급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팬데믹이 이를 더욱 가속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자만 늘리는 것만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IT 인프라의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직원과 파트너들이 이러한 IT 변화로 인해 실제로 사용자 경험이 좋아졌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기업의 다양하여진 IT 자원에 접속해야 하고 그 접속 성능은 향상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과 사스를 도입한 기업의 사용자들은 전보다 편한 위치에서 접속할 수 있는 자원을 가졌지만 네트워크 성능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직원들과 파트너들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기업의 네트워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이 기업의 네트워크가 되었다면 기업의 외노로 사용하던 MPLS처럼 접속 성능이 관리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클라우드 접속 성능 문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클라우드 공급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공급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부가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성능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 보안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주성을 훼손시키게 되는 보다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발표한 세시는 현재 기업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 사용자 경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면서 기업이 원하는 네트워크 접속 보안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K2세시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글로벌 백본을 온프림 자원에 대한 연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의 연결, 그리고 원격 사용자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GTNA 기능을 통해 사무실과 동등한 보안 수준의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접속 보안의 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서의 세시 도입이 아닌 기업의 IT 리더들이 고민하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K2 세시는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인재 확보에 대한 위기입니다. 포레스터는 기업의 기술 인재 확보에 대한 위기 상황이 더욱 점입가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IT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인력 시장은 매우 낮은 실업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인재 채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기업은 클라우드 우선 정책 및 플랫폼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향후에는 로우 코드 또는 노 코드 솔루션을 채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이미 기술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클라우드 전환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여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은 더욱 복잡해지고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력 충원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센터를 인도로 옮긴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교적 임금이 저렴하고 인력 확보가 쉬운 중국, 베트남으로 운영을 넘기는 현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케냐로 IT 인력을 찾아 떠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네트워크와 보안에 대한 자주권을 잃게 하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K2세시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을 하나의 벤더가 모두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빠른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도 하나의 콘솔에서 모든 가시성 확보와 설정을 할 수 있고 또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기술 인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기업이 겪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K2세시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안과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 관리를 외국인에게 맡기기보다 K2를 통해서 기술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동료들에게 맡기는 것이 기업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부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레스터는 팬데믹이 직원의 업무를 새로운 클라우드와 원격으로 빠르게 이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빠른 전환의 여파로 기술 부채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수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포레스터는 기술의 급속한 가속화로 60%의 기업이 기술 부채로 인해 IT 인프라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술 변화가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 전체의 통합된 가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포레스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레스터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IT 리더들은 디지털 리더십을 위해 추진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에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이 완화됨에 따라 기술적 후퇴나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포레스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을 여러 기업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업의 상황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복잡한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접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으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재로 잦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기업은 사용을 중단하였던 예전에 VP한 인프라를 다시 사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20년 전으로 기술적인 후퇴를 한 것입니다. K2의 GTNA를 기반으로 한 원격 접속 서비스는 보안을 강화해주는 동시에 전 세계의 75개 이상의 팝에서 글로벌 백본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
온프림, 클라우드, 사스 자원 간의 접속 성능을 높여주고 셀프 힐링 아키텍처를 통해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하여진 자원들에 대한 연결을 하나의 관리 UI에서 손쉽게 설정하고 K2의 팝을 자신이 디자인한 글로벌 아키텍처로 자유롭게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K2 세시는 빠른 IT 변화로 인해 가지게 된 기업의 기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개발된 것으로 다른 세시들과의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CIO는 더 많은 매출 목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CIO의 역할과 범위는 수익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및 매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CIO가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이익을 위한 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기업이 CIO가 완료한 프로젝트 성과만이 아닌 회사의 구체적인 매출 흐름을 추적하여 CIO가 기여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터는 기술 임원의 10%가 회사의 수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기술과 비즈니스를 최대한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리더와 기술 리더에게 이러한 목표를 함께 부여할 때 더욱 회사가 잘 되어질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요구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IT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해 놓았으니 불편하더라도 제한적인 방식에 따라서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기술 쪽에서 비즈니스 쪽에 강요하는 시도가 사라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IT 리더는 사용자 체감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비즈니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보안은 불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한 편하게 하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합된 네트워크 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의 융합체로 개발되어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세시 신스벌스인 K2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배포 방식보다 훨씬 손쉽게 배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원격을 위해 커다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인증은 평소에 사용하던 클라우드 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예전에는 보안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까지 가시성을 확보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해지고 IT 관리자는 보다 강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패입니다. 프로덕트 모델링이란 설계, 생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덕트를 컴퓨터에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프로덕트 모델링은 인간의 제품 생산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가 디지털화, 자동화,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지원하는 통합된 프로덕트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덕트 모델은 디지털 이니시에이티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레스터는 프로덕트 모델은 기술 기업의 40% 이상이 채택하려는 트렌드가 되었지만 이 중에 절반이 경직된 운영 모델로 인해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덕트 모델을 성공하려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 주체 간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이에 대한 접속 그리고 보안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K2를 통해 싱가포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 설비에 보안 접속을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불량률을 줄이고 양품을 생산하는 수율 관리는 반도체 업체에 있어서 생산성, 수익성,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 설비의 제조사와의 장비의 조정 작업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장비들이 트래픽 중간에 존재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복잡한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잦은 장애와 병목 현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제조사의 엔지니어들과의 원활한 수율 관리를 위한 설비 장치의 생산 로그에 대한 수집과 분석 그리고 조정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K2는 복잡한 IT 보안 장비들을 하나로 통합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멀리 유럽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접속 관리와 더불어 글로벌 백본을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접속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할당된 대역폭의 10%도 올라가지 못했던 기존 트래픽 볼륨은 대역폭의 80%까지 사용될 정도로 원활한 보안 접속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생산 설비 장비에 대한 방대한 로그가 즉각적으로 벤더에 전달되어졌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고객과 벤더 엔지니어 간의 설치 장치의 파라메터 조정 등이 원활해졌습니다. 고객사의 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생산성과 수익성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도래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맞도록 IT 인프라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는 되었지만 클라우드 전환에만 집중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과 더불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도 이와 걸맞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기업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생부터 셋이었던 케이토는 셋이 신스벌스로서 이러한 디지털 이니시에이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셋시는 기존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새롭게 완전하게 개발되어질 때에만 셋시가 부여하는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에게서 나온 최종 답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